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 관련된 건데 이 공공재개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의 투자 트렌드는 이 공공재개발이 가져올 것이다. 이게 아주 큰 파도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진입을 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많이 강의도 했었고 또 영상으로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선정 관련된 부분이 바로 내일이죠. 1월 14일 발표 예정인데 내일 확실히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전에 이 보고문을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내일 발표가 있을지 가늠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슈인 것은 여기 써져 있죠. 신규 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모일 9월 21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의 기준일로 고시한다.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은데요. 어디든 간에 이 재개발에 대한 진행이 시작되게 되면 쪼개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쪼개기에 따라서 최신축을 장기간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이 전세가율에 대한 그 방어가 높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게다가 뭐 임대사업자 관련 부분도 아파트 말고 빌라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 12%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방어할 수 있는 게 또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85% 감면받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런 그 이슈들 투자에 대한 그 틈새 전략으로 이 공공재개발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거겠죠. 이건데 이것도 모호하게 이 보고문 자체에서도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좀 보시면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은 큰 바람이 좀 불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틈새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 국토부 내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 공공정비사업 본격 추진. 이 공공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만든 거죠. 정비사업에 대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진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반려를 시키거나 뭐 규제들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은 올해 2021년 반토막이 나고 그 와중에서도 중심지에 분양하는 물량이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 둔촌주공이라던가 뭐 그 외에 그 단지들이 있죠. 반포에도 있고 이런 단지가 올해 무조건 분양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공재개발이 이 신축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공공재건축은 진행이 어려워 보이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공재개발 쪽으로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건축으로 기대했던 물량마저도 공공재개발로 풀어나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 후보지들 선정 과정에 있어 보다 폭넓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는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처음에 이 공공재개발, 공공정비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신규 지역만 얘기가 나왔었고 이 해제구역까지는 염두를 안 했습니다. 근데 후보지로 이 공모 접수되는 지역이 적다 보니까 결국 이 해제 지역까지 확대를 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해제 지역의 강점은 이전에 진행했던 이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공모에 대한 접수나 열의 그리고 진행에 대한 그 속도 이런 것에서 뒷받침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사업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해제 구역들을 바탕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뭐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도 있고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가로정비 사업 그리고 시프트 사업지 뭐 이런 지역들이 추진되면서 또 선정될 가능성도 높고
또 서울 중심의 요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진입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이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유의해서 전략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공공재개발 내년 1월 중순, 그래서 14일 예정이에요. 내일 예정이죠. 기존 구역 후보지 선정, 그리고 신규 구역은 아무래도 조사할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에 확정,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규 지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공모일 9월 21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일 기준일로 고시, 그리고 공공재건축도 1차 사전 컨설팅 완료,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통보 예정. 여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큰 반응이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거예요. 핵심 요체는 이 공모일이라는 건데, 이 공모일 9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잡는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접수 들어가는 지역들이 정말 많죠. 그 지역을 하나의 일자로 이렇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맞진 않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딱 이날을 기점으로 분양권을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일단은 신축 쪼개기를 좀 막기 위해서 이 만든 그런 하나의 신호다, 시그널이다, 뭐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후에 이 문서에도 나오지만 이게 확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공모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이전에 보존 등기가 완료된 그런 지역들은 완벽하게 안전하죠. 완벽하게 안전한데, 그 이유라 하더라도 차후에 이것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또 그 다툼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먼저 만든다는 게 까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위 제한이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돼서 이것부터 먼저 얘기가 나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공모일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잡혀 있는데 건축허가는 나는, 건축허가가 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를 부셔가지고 새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들 사업자 자체가 신축 판매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럼 허가는 왜 내줬나? 그쵸? 허가는 왜 내줬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업 등록 업목 자체가, 업종 자체가 신축 판매업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누가 분양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제대로 된 이야기가 한번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죠. 뭐 아현 1구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을 봤을 때 이게 시마다 약간 조례가 다른데, 권리 산정 기준이 나오면 어느 지역은 이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허가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틀어진다 그러면은 소송이 엄청나게 또 발생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그 참여를 하시는데, 줍줍이라고 하죠. 이 아무런 그 자격이 없어도 그냥 경매 방식으로 해서 입찰할 수 있는 이 보류지 아시죠? 보류지를 남겨놓는 이유는 이러한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입주권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이 소송으로 인해서 조합이 졌을 경우 이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류지가 남는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서 조합의 수익으로 돌리는데,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그 반향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죠. 민감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처음 이슈화 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은 틈새라고 여기고 진입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점으로 한 이전에 있는 그 소유권이 완료된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물건을 뭐 후에 이어받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모일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일 기준일은 굉장히 말이 많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9월 21일 이전에 소유권을 완료해야 된다. 아니면 이 이전에 허가를 받아놔야 된다. 뭐 이 이전에 다 지어진 거는 이후에 분양받아도 괜찮다. 뭐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깔끔하게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정말 앞서서 9월 21일 이전에 소유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선정된 지역 이후에 추가적인 2차, 3차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엔 새로운 기점으로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6일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일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8월 4일 이것도 중요한 일자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5월 6일 최소한 5월 6일 이전에 허가된 거는 법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8월 4일 이게 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이게 1월 14일 예정,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 통보 1월 15일 예정.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해서 여기에 얼마 정도 수익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단지들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익이 되거나 본인한테 맞다고 판단하면은 뭐 공공재건축도 참여할 뭐 의사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1월 중순, 신규 구역 3월 말 선정 예정.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월 4일까지 총 70개소, 기존 구역 14, 신규 구역 56개 구역이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접수한 거예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구마다 하나 정도씩은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확실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기존 구역 14개소의 구역 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 네, 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 이게 중요한 게 도시재생사업을 이전에 그 벽화에 그림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했던 지역은 빼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신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여기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인데 예전에 뭐 도시재생 사업 진행했다고 해서 왜 빼느냐 뭐 이런 얘기가들이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거를 했다고 그냥 제외시켜 버리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9일 서울시의 후보지로 추천을 하였다. 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LH, SH 등과 함께 신청 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1일 서울시 내비의원으로 구성된 도시 건축 태스크포스를 개최해서 용적률, 종상향, 기부 체납 등 계략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이미 이제 다 보고 선정까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됐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장위 지역도 그렇고 뭐 신길 지역도 그렇고 좀 구역들이 많은데 신청이 좀 많이 된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13구역 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1월 14일 예정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공모 신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 구에서 시한테 후보지 추천을 넣고 그 다음에 사업지 분석을 하고 SHLH에서 여기가 이제 시공 시행 위주로 맡아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태스크포스 사전 검토를 한 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신규 구역은 현재 관할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재개발 위반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 조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적격성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21년 바로 올해죠. 올해 3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청 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신규 구역은 기존 구역과 달리 기존의 정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지 분석과 여러 가지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3월로 선정을 한 거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투기 방지를 위해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예정. 예. 여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9월 21일 공모 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 선정된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선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죠? 신축 쪼개기가 덜해지죠.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땅을 사는 게 꺼려지는 하나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그 효과는 얻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확실히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산정 기준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고 또 신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더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고시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전 일로 정하기보다는 확실히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을 위한 별도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서 4가지 지분 쪼개기 유형. 자, 필지분할. 필지분할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용도 변경,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게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 분리 취득, 신축,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주택받을,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서 개발 이익을 기대한 투기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장애가 되는 신축 행위 및 조합원 수 증가도 방지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뭐 이미 한번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축 쪼개기가 막 무한정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해가 중요한 게 이게 명확해지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솔직히 이전에 있던 것들을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셔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은 프리미엄 자체가 없거나 조금 가격이 높은 분양가 정도지만 이게 명확해지면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지금 뭐 진행이 지금 행위 제한 정도로 진행된 곳이 있습니다. 염리 5구역 대흥역 옆이죠. 여기도 지금 행위 제한이 그 타당성 들어갔다가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갔습니다.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가자마자 벌써 1억 중반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이전엔 투자금이 뭐 3억대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4억대, 5억까지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어디가 절차가 조금이라도 진행되면 프리미엄이 마구마구 붙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이전이 가장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려보면은 이제 공공재건축 얘기죠.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 1월 중순경에 사업 주체 등 통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2차 신청 접수. 그러니까 이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공공재개발이고요. 공공재개발에서도 권리 산정 기준일 이게 가장 논란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했을 때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 정도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건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 새로운 공모를 받고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2차죠. 2차 공모 접수가 뭐 한 7월 정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들어가는 단지들부터는 또 다른 이 기준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일자로 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문제 발생 요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예 허가부터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쟁 요소가 없겠죠. 하지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것도 당첨이네요. 어떻게 보면 로또지 로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만 해도 뭐 170군데가 넘는데 이 지역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진입이 2차, 3차적으로 계속 늘어갈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막는 것은 좀 어렵죠. 너무나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또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 허가를 다 막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개발이 아예 중지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묘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모를 하는 이 70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 신축 행위가 많이 이제 잦아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정 이후에는 새로운 이 기준일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만약 뒤로 밀렸을 때도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이 분쟁이 예상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소자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최대의 그 수익률을 갈구할 수 있는 이 종목이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앉고 첫 번째 1순위로 공공재개발을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매 제한이 올해 풀리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쪽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아직 덜 오른 지역들, 그리고 공급이 많았다가 이제 공급이 끝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력 가지고 움직이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재개발 이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공공재개발 내일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중에 어떻게 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예전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같은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크게 발현되고 있고 주식시장도 미친 상태죠. 그리고 올해 핫 이슈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려면 엄청난 또 보상금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또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공공재개발 선정이 된다면, 선정이 안 된 지역들은 정말 올해 크게 떠오를 겁니다. 지금 서울의 이 재개발지 웬만한 지역은 프리미엄이 다 5억 이상 붙어 있거든요. 적게 붙었다고 해도 4억, 4억대죠. 이 정도니까 공공재개발 관련해서도 최소 2억, 3억 정도씩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빠르신 분들만 또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기에 대한 선정을 다룰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만약에 발표한다, 아니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발표가 나오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1억 소자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제가 저번에 이제 멤버십 영상에 1억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기존 아파트, 아까 찝어드린 것 중에서 이제 3기 신도시 관련 덜 오른 지역 얘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 영상이니까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